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1999년에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타잔의 후속편으로 홈비디오용으로 제작되었으며 1편에서 길게 다루지 못했던 타잔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가족이란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타잔이 고릴라 무리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작품. 타잔 2편입니다. 본 영상은 타잔 2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1편에서 자신이 고릴라가 아닌 다른 종족임을 깨달으며 그들의 세계에서 적응할 방법을 궁리하던 타잔은 어느 날 주고라고 불리는 괴물로부터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는데 꼬리 잡고 달아나는 게 어딨어? 날 훈련시키려고 혁쿠가 죽을 흉내를 내준 거야. 만약 괴물 주고가 어둠의 산에서 내려왔다면 넌 잡혀먹고도 남았어. 사실 그 괴물은 고릴라보다 속도가 느린 타잔을 훈련시키기 위해 터크가 밀림의 악명 높은 괴물인 주고로 변장한 것이었고 그 후로도 터크는 타잔의 고릴라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훈련에 돌입하지만 결국 타잔은 터크를 따라잡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 타잔은 밑에 있던 새끼 고릴라 3마리까지 휩쓸리게 해버리고 이에 그 새끼 고릴라의 부모들은 언제나 사고를 일삼는 타잔을 비난하며 그의 보호자가 된 칼라가 불쌍하다는 동정까지 퍼붓기 시작합니다. 타잔 왜 그러니? 난 형편없는 고릴라야. 난 주고보다 느리단 말이야. 그런 건 세상에 있지도 않아. 그건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야. 만일 주고가 널 잡으러 오면은 내가 널 구해줄게. 엄마만 믿어. 그럼 엄마가 위험해지게 되잖아.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은 일일 거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타잔에게 칼라는 밀림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그 나무는 옆에 자라난 작은 나무들이 받쳐주고 있었기에 지금껏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이와 동시에 그녀는 그 나무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도 타잔이 언제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따뜻한 위로에 타잔은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지만 다음날 고릴라들과 함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다리가 무너지게 되자 고릴라들에 비해 도망치는 속도가 느렸던 타잔은 결국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지 못한 채 절벽에 매달리게 되고 이에 칼라는 타잔을 구하기 위해 힘껏 손을 뻗어보았으나 그 순간 나무를 지탱하던 넝쿨이 끊어지며 그 파편이 그녀의 안면을 강타하는데 타잔은 칼라의 손을 잡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잔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떤 넝쿨 하나를 붙잡아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 저기였는데 잡을 뻔했는데 난 무슨 짓이든 해요. 걔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칼라까지 죽일 뻔했잖아. 차라리 타잔이 없는 게 칼라한텐 100배 낫다니까. 우리한테도. 타잔은 자신이 칼라를 죽게 만들 뻔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고릴라 무리로부터 멀리 떠나려 하고 그러다 우연히 숲을 속에 숨어있던 사보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는 예전에 터크가 말했던 어둠의 산까지 도망쳐 오게 되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주고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타잔을 공격하려던 사보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며 황급히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타잔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 주고를 피해 숨어 살고 있던 고릴라 새 식구를 만나게 되는데 말이야, 새가 아니고 고릴라야. 네가 고릴라라면 니네 가족은 어딘? 저 틈으로 들어온 게 틀림없어. 저기밖엔 길이 없거든. 넘어졌어요. 괴물한테서 달아나던 중이었어요. 괴물? 여기 있다가 그 괴물한테 잡히는 날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있는 게 아니랬어요. 그때 주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어느 검은 그림자가 등장하고 이에 놀란 타잔은 주고를 피해 도망치다가 어느 늙은 고릴라 한 마리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타잔은 그에게 잠시만 집에 숨어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고릴라는 타잔의 사정 따위 알지 못한다면서 차갑게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늙은 고릴라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운 타잔은 다음날 몰래 그 고릴라의 뒤를 쫓아다니다 그가 바위에 난 구멍에 주고라고 외치며 콧불소를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에 그 악명 높은 괴물인 주고가 사실은 그 늙은 고릴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타잔은
곧장 주고를 찾아가 지금껏 그가 괴물이라고 거짓말해왔음을 비밀로 해주는 대신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을 도와주도록 부탁합니다. 주고의 법칙 첫 번째,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다. 어떻게 해줘야 내 곁을 떠날 거냐? 훌륭한 고릴라가 되면요. 너 고릴라가 아니야. 고릴라 맞아요. 내 겨드랑이 털, 네 겨드랑이 무털 절대 아니야. 하지만 틀림없어요. 우리 엄마가 고릴라고 내 친구들도 고릴라. 내가 고릴라가 아니라면 난 뭐죠? 자, 가자. 네가 누군지 빨리 알아낼수록 빨리 떼내버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 후 타자는 주고와 함께 여러 동물들을 둘러보며 자신과 비슷한 동물이 있는지 찾아보지만 어디에서도 타잔처럼 생긴 동물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고, 이에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된 둘은 피곤함에 잠시 눈을 붙이려다 타자는 불편한 잠자리에서 신경통을 겪는 주고의 모습에 자신의 잠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던 칼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타자는 주고에게 칼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가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타잔과 주고는 둘 다 자신의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여 가족으로부터 짐이 되는 존재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타자는 나뭇잎들과 넝쿨을 이용하여 주고에게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에 주고는 그가 뛰어난 손재주와 지능을 가졌으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에게 안타까움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나 땄구나. 잘했어. 내가 침팬지나 원숭이라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덩어리로 따았을 텐데. 네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 생각을 바꿔보도록 할까? 정말요? 예를 든다면 주고가 되는 거야. 주고요? 싫으면 싫다고 해. 사실 말이야, 주고 노릇이 꽤 외롭거든. 와하하! 주고래! 그래! 내가 주고다! 첫 번째 법칙! 우린 자신 외에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 할아버지! 이건요, 거래에 없던 거잖아요. 알아. 그렇게 타잔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에 매우 기뻐하는 반면, 타잔이 죽었다는 생각에 매우 침울해 있던 그의 친구들은 우연히 텐터가 어둠의 산 쪽에서 타잔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곧장 터크와 함께 소리의 근원지로 떠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 고릴라들은 마찬가지로 슬픔에 잠겨있던 칼라에게 그 소식을 털어놓으며 그녀 또한 타잔을 찾으러 어둠의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터크와 텐터는 어둠의 산에서 들려오는 주고의 목소리에 도망치다 전에 타잔이 마주쳤던 그 고릴라 세 식구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은 지금의 생활에 매우 지쳐 있었으므로 고릴라인 터크를 이용해 그녀가 사는 고릴라의 서식지에 들어가 보자 하였으나, 터크를 감시하던 형제 우토와 케고가 그녀의 얕은 꾀에 넘어가 버리면서 터크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텐터와 합류하여 도망치던 터크는 우연히 타잔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텐터가 네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고릴라들이 아직도 쫓아오니? 이 근처까지 왔을지도 몰라. 숨기에 좋은 곳을 알아! 정말이지 깜찍한 우정이로구나. 이제 쟤들을 따라가자. 어디로요? 그야 주고를 피해서지. 타잔은 다시 고릴라의 서식지로 돌아가자는 터크와 텐터에게 자신은 이제 주고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음을 밝히며, 주고는 괴물이 아닌 그저 고릴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버리고, 그 말에 몰래 타잔을 뒤따라왔던 고릴라 세 식구는 주고가 늙은 고릴라인 줄도 모르고 숨어 살아왔음에 매우 분노하며 주고의 집을 찾아가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주고는 타잔이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는 것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에 타잔은 그런 주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자신의 서식지로 쳐들어가려는 고릴라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고 제발요!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널 믿는 게 아니었어. 널 친구로 생각했는데 결국 날 배신했잖아. 첫 번째로 중요한 법칙을 내가 어긴 거야.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가. 나 필요 없잖아. 나도 너 필요 없어. 좋아요. 결국 타잔은 주고의 도움 없이 자신의 서식지를 향해 떠나고, 이에 홀로 남게 된 주고는 타잔이 만들었던 넝쿨 침대와 그가 딴 바나나를 바라보며 타잔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새끼 고릴라들과 이동하던 칼라는 고릴라 세 식구와 맞닥뜨리면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한 타잔은 곧장 그녀와 새끼 고릴라들을 구하려 하지만
뒤에 있던 우토가 그를 들어올리면서 타자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주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가 고릴라 새 식구의 머리 위로 등장합니다. 주고? 타잔, 알아냈어. 네가 누군지 드디어 알아냈단 말이야. 넌 타잔이야. 넌 아무도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얘야, 넌 타잔이야. 주고는 그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며 타자는 결코 어느 동물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에 타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릴라들을 해치우며 절벽에 매달린 칼라 또한 무사히 구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 마침내 알게 됐다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 엄마 말이 맞았어. 중요한 건 난 가족의 일부라는 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타잔, 작별 인사하러 왔단다. 벌써요? 그래. 고마워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그 후 주고는 고릴라 형제의 엄마인 군다와 눈이 맞아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고, 타잔은 다시 칼라 친구들과 함께 서식지로 돌아가게 되면서 타잔 2편은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타잔 2편은 타잔이 그동안 고릴라의 흉내만을 내오면서 억지로 그들의 무리에 어울리려 했지만 주고라는 고릴라를 만나 자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다른 동물들을 따라하거나 끼워 맞출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며, 그런 타잔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뒤로 갈수록 갑자기 주고가 군도한테 반한다든지 빠른 엔딩을 위해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타잔 2편은 전체 스토리에서 작품의 주제를 명확히 전하고 있기에 타잔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신 분은 꽤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잔은 1편 이후의 내용을 다룬 후속편 타잔과 제인도 존재하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타잔 2편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